발성은 특히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엔 자세.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게 모든 이 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게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의 얼라인먼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자세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싱잉 머슬이라고 해서 노래할 때 쓰는 근육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호흡법은요, 사실 숨을 들이쉬는 거, 내쉬는 거, 들숨과 날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breath support라고 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를 해야지 돼요. 근데 노래는요, 특히 고음에서 부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부르실 때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특히 고음은 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힘을 다른 곳에 주지 마셔야 되고 그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근육에다가 그 서포트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곳에 힘을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노래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호흡, 자세, 호흡의 지지, 서포트라고 하죠.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잘하게 되면 건강한 발성법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세, 호흡의 지지 아니면 서포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잘했을 경우에 섬세한 표현력이 길러지는 거가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소리를 자신이 아무리 감정을 멋있게 전달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크게 낸다고 힘을 아무 데나 막 주게 되면 소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뭔가 감정이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뭔가 그 억지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잘 될 경우에는 섬세한 표현력이 길러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역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역대는 저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밑에 음부터 고음까지 자신의 그 음역대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소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음에선 체스트 보이스를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쓰고 중음에서는 체스트와 헤드를 같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음에서는 두성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변화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요 부르시는 분들은 체스트 보이스를 쓰다가 고음이 올라오면 고음이 안 나니까 가성처럼 소리를 확 바꾸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다른 음역대가 아주 원활하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울림, 그러니까 소리의 depth라고 하는데 이 depth, 소리의 울림,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질도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대 변화나 소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그 세 가지예요.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참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이 합창단부터 정말 연세 있으신 시니어 합창단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고요. 제가 가르친 횟수로 생각하면 한 30년은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을 가르치는 동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노래를 못해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못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에서 이 그 세미나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찬양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예. 어떤 악기들은요, 솔직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습 안 하다 보면 점점 못해질 수 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죽기 전까지 찬양하시고 싶으시면 예, 이 세 가지의 테크닉을 아시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요. 정말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posture라고 해서 자세, 정말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줘요. 왜 노래를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데 호흡이 처음에 다 빠지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호흡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서포트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고요. 폐 기능. 자,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가 어디로 가죠? 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뭘 밀어내죠? 장기들을 밀어내요. 근데 이 밑에 장기들은 사실 다이어프램 횡격막이라는 게 밀어내고요. 사실 폐는요, 립케이지라고 해서 여기 그 갈비뼈 있는 거를 이렇게 늘어나게 해줘요.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확 줄어들면 폐에 있는 갈비뼈가 줄어들면서 폐도 줄어들고 그러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한 호흡으로 노래 부르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세를 바로 했을 경우에 싱잉 머슬을 쓰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도와준다. 자세를 바로 했을 때 이게 세 가지가 사실 다 연결이 돼요. 자세가 좋았을 때 좋은 호흡법을 가질 수 있고 좋은 호흡법을 가지면 서포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교한 소리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죠. 후두라는 게 뭐냐면 후두는요, 남자분들은 되게 찾기 쉬우세요. 왜냐면 여기 목젖 있죠. 여기 이렇게 침 삼키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뒤쪽에 후두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을 삼키실 때 뭐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은 거기가 후두거든요. 후두의 위치를 안정화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고음에서요. 고음이 안 올라가시는 많은 분들이 고음에서 후두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경우에 그 성악가들 보시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내려 있어요. 내려가요. 이렇게 목젖을 자세히 보시면. 그럼 내려가 있죠. 그러면 얘가 고음에서 올라가느냐? 아주 살짝 올라가요. 근데 내가 고음이 안 나니까 목을 늘리면서 얘가 막 올라가죠. 그럼 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자세고요. 그리고 소리를 업그레이드하게 해준대요. 소리의 질을 훨씬 더 풍부하게 좋게 만들어주죠. 음역대를 넓혀주고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감정의 표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호흡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자세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섰을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섰을 때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봤을 때요. 저희가 이제 많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무직을 많이 하셨거나 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슴을 항상 피셔야 돼요. 가슴을 피신 상태에서 가슴을 피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갈비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터넘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길게,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이게 이제 펠비스 있고, 그러니까 엉덩이 있는 쪽 이쪽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턱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실 노래 부를 때요. 자, 허리 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어떤 분들은 올라가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허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려 붙이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자세예요. 허리 피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여기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꼬리뼈 있는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거 잘못된 자세예요. 자, 쓰셔서 해보셔도 되세요. 예, 쓰셔서
엉덩이가 이게 쉐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이런 식으로 안으로.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 서포트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근데 허리 피세요. 그렇다고 엉덩이를 위로 붙여보세요. 엉덩이로 허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척추가 길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척추가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렇게 펴지고, 여기 스테너도 펴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른 자세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으셔도 되세요. 앉으실 때 해볼게요. 앉으실 때 하시는데, 노래 부를 때는요, 사실 노래 부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덩이가 너무 뒤로 가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허리가 이런 식으로 쉐입이 가야 되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등받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노래하시는 합창단에 보시면 잘 느껴지시겠지만 절대 등을 여기다 받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 노래하시는 분들한테 등을 받치지 않고 이쯤에 앉아요. 사실 이쯤에 이렇게 앉거든요. 뒤까지 앉지 않아요. 그리고 발은 항상 이 밑에 닿도록 하셔야 돼요. 발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거나 이러시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등이 뒤로 간다거나 등이 너무 앞으로 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개가 너무 앞으로 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노래하는데 방해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를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보셔야 되고요. 가끔씩은 내 소리를 제가 노래 연습할 때 꼭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끔씩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남한테 찍어달라고 하세요. 내 자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뼈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를 펴시고요. 어깨를 펴시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엄지를 이렇게 접으세요. 자, 이렇게 가셔서, 자, 옆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자, 가슴이 얼마나 펴지신지 느껴지시죠? 예. 그렇게 하고 옆에 팔 이렇게 놔두세요. 노래의 자세는 이렇게 자세요. 노래 이렇게 펴고 부르셔야 돼요. 펴고 부르셔야 돼요.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바인더예요. 노래 부를 때 바인더 드시잖아요. 바인더 드실 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잘못된 자세거든요. 자, 그러면 바인더 잠시만 빌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바인더 이렇게 내리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악보를 보고 지휘자를 보려면 고개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고개는 그대로 두시고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특히 합창하실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를 내리고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게, 그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바인더를 이렇게 들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약간 몸쪽으로 가까이 가시는데 내가 악보 쪽으로 너무 기울이지 않게, 이렇게 수그려들지 않게 얘를 이렇게 조금 올리시고요. 눈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소리가 나는 그 길을 꺾으시면 안 돼요. 꺾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꺾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게 성대에서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목소리 정말 크잖아요. 제 목소리는 정말 크거든요. 근데 성대는, 저희가 말하는 성대는 얼마만 할까요? 페니만 해요. 페니만 해요. 예. 페니만 해요.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저희가 뭐를 봤냐면 시체를 도네이션을 해요. 시체를 도네이션 하면 그 시체 반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성대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잔상이 너무 오래 남았지만 예, 정말 작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작은 성대가. 막이 2개 있어요. 막이 2개 있는데 이 막도 두께가 있어요.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이 막이 2개가. 그러면 이 사이에요.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작은 거에서 정말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성대는 약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막 얘 움직이는 거 누가 할까요? 근육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음역대가 있잖아요. 근데 음역대마다요. 그러니까 체스트 보이스, 그다음에 믹스드 보이스, 체스트하고 헤드, 그러니까 흉성 소리하고 두성 소리가 같이 섞여 있는 소리, 그다음에 두성 소리. 얘네들이 바뀌는데요. 각자 다른 근육을 쓰고 다른 카를리지를 써요. 근데 내가 밑에 부분, 그러니까 저음을 낼 때 그 근육에 익숙하잖아요. 그럼 고음이 안 나요. 고음의 근육을 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고음이 안 나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 근육을 못 쓰는 것뿐이에요. 그 근육을 잡아주면 그 근육을 어떻게 쓰는 줄 알면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자, 이제 자세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호흡을 잘 다스리고 공기의 흐름과 비율, 압력과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느끼기엔 제가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느낀 건 뭐였냐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오래 살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조금씩이라도 연습해서 10년 후에는 이만큼 내 자신을 레벨업 시킬래. 이러신 분들은 확연히 차이 나요. 정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시거든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요. 지금은 하나 고치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나 그냥 이렇게 살을래?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발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 목소리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세요. 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예쁜 목소리를 주지 않았지만 너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부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음을 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음대에 딱 들어가면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음대 딱 들어오면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요. 사실 문을 열어놓고 연습을 해요. 연습실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고 막 우리는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리도 막 다 열어놓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문 닫고 창문 막 다 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성악이? 음을 맞추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고 해서 음을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 음이요. 딱 누르고 그 음을 딱 내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소리는요, 이 한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의 피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음이라고 해서요, 이게 다 소리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고 그 합쳐진 소리가 이 피치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음을 한다고 낮은 음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기들이 튜닝 하듯이 소리를 하나씩 눌러보고 이 소리에 최대한 근접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악가들이 하는 거예요. 자, 전공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전공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 많이 하셔야 돼요. 소리의 이탈을 막고, 그러니까 소리의 삑사리라고 그러죠. 일명 삑사리. 그 호흡이 잘 되면 삑사리가 막아지고 음역대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요. 파사지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파사지오라고 해서 그 음역대의 이동, 아까 그 말씀드린 체스트 보이스에서 믹스트 보이스, 중간 단계로 가는 이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 믹스드 보이스, 헤드 보이스로 가는 이 트랜지션,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왜 내 소리는 이렇게 허스키해? 이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대가 완전히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요. 만약에 여기에 뭐라 그러지? 이 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닫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에어가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허스키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호흡을 잘 했는데,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한 소리에서 후 하고 에어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은 두 가지로 나눠요. 들숨과 날숨이죠. 자,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에 공기가 차죠. 폐에 공기가 차요. 그러면 뭐를 밀어내요? 갈비뼈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는 게 있어요. 횡격막이라고 해서요. 이 갈비뼈 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 치마같이 생겼어요. 얘는 우리의 그 모든 장기의 근육 중에 가장 큰 게 횡격막이에요. 근데 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요. 호흡을 하면 얘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숨이 가죠. 날숨은 얘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폐 공기가 점점 빠지겠죠. 빠지고 횡격막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리도 그렇고 뭔가 호흡도 그렇고 막 뜨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호흡하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노래를 부르실 때 호흡을 들이쉬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퀴즈 나가요. 1번. 호흡을 들이쉴 때 코로만 들이신다. 두 번째, 입으로만 들이신다. 세 번째, 코와 입이 같이 들어간다. 뭘까요? 30%, 33%의 찬스. 1번, 2번, 3번.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코로 입으로. 네,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코로 입으로. 네. 코와 입이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사용이 되지만 코로 30-40%가 들어가야 되고요. 입으로 60-7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코와 입에 같이 숨을 들이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네. 근데 자, 이제 숨을 들이실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가슴이 앞으로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깨가 이건 굉장히 얕은 호흡이에요. 그러면 자, 숨을 들이실 때 어떻게 들이시냐면 코하고 입하고 같이 쉬시면서 숨이 이 바닥 밑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이 배, 이 등 뒤, 이 옆에까지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해볼게요. 숨 쉴게요. 시작.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숨을 쉬셔야 돼요. 네. 자, 들숨을 했고요. 들숨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호흡의 지지예요. 서포트예요.
호흡에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날숨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숨 들이쉬어 볼게요. 코하고 잎을, 그 대신 코 뒤쪽, 그러니까 목젖이 이렇게 있잖아요. 입 안에 목젖이 있으면 목젖 뒷부분을 소프트 팔렛이라고 그래요. 소프트 팔렛. 영구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젖 앞부분은 딱딱해요. 혀로 만져보세요. 딱딱하단 말이에요. 입천장. 경구개예요. 하드 팔렛이라고 그러죠. 영구개가 확 들리면서, 경구개도 살짝 들리면서 숨을 쉬어보세요. 허야 돼요. 노래 부를 때는요, 말할 때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부르게 되면, 만약에 제가 말할 때처럼 하면 예수는 나 이렇게 돼요. 근데 영구개와 경구개를 들고 호흡을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공간을 주면은요 소리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줄 수 있는 걸 들숨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금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는 수학처럼 1 플러스 1, 2 나오지 않아요. 상상으로만으로도 소리가 바뀌는 게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들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해야 된 게 호흡의 지지라고 했는데요. 호흡의 지지는 소리의 연료라는 말이 있어요. 연료가 활활 불타야지 어떻게 돼요? 더 세지겠죠. 더 빨리 가겠죠. 이렇게 엔진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호흡의 지지예요. 근데 가장 못하는 게 호흡의 지지예요. 제가 봤을 땐 노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을 건데요. 소리 울림을 많게 해주고 소리의 코어라는 게 예수는 나의, 이건 코어가 없는 사운드죠. 예수는 나의, 코어가 있는 사운드죠. 그 코어가 있는 거 없는 거는 소리의 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소리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프레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죠. 한 문장.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걸 만들어내는 게 서포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대가 덜 피곤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힘주게 되거든요. 성대가 아프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뭘까요? 제가 뭐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근육, 특히 목하고 어깨에 불필요한 그런 힘을 주는, 불필요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를 덜하게 해주는 게 서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코하고 입하고 들이셨어요. 들이셔보세요. 그러면 여기 횡격만 내려가요. 리케이지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 등 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러면 호흡의 끝자락에 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해보세요. 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가 불러오면 배가 아프신가요? 아무런 느낌이 안 나시나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아무 느낌 안 나세요? 딱딱해지죠? 딱딱해지고 벌써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호흡을 쉬었을 경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을 받아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호흡을 들이쉬고 한번 배를 치면서 서포트를 하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냐면, 그 경우에는 첫 소리에서 호흡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요. 힘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한번 계속 밀어내면서 해보세요. 숨 쉬고요. 시작. 그렇죠. 자, 소리는요. 소리는 뭐가 전달해 줄까요? 소리를 전달하는 그 물체가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예요.
근데 공기를 이렇게 하면 안 들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기를 훨씬 더 많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자, 숨 쉬시고요. 근데 배의 힘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배의 힘을, 자, 화장실 가서 큰일 보실 때 배의 힘을 안에다 주고 싸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 병원 가셔야 돼요, 진짜. 바깥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힘하고 비슷해요. 자, 해볼게요. 숨 들이쉬시고요. 바깥으로 밀면서, 그렇죠. 자, 일을 하실 때 잘못된 점이 뭐냐면, 많이 잘못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위엔니와 아랫니의 사이를 많이 안 뜨시면 공기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애를 떼세요. 예. 이거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지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래야지 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서포트가 뭔지 대충 감이 오세요? 바깥으로 미셔야 돼요. 숨 쉬시고 숨을 이렇게 깊이 내쉬고 바깥으로 밀면서 이야 이야 해볼까요? 시작. 이야 이야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큰 소리를 원하시면 여기 몸에 힘을 줄 게 아니라 에어를 훨씬 많이 뽑아내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횡격막이 내려가요, 숨 쉬면. 근데 횡격막이 내려갔잖아요. 서포트를 안 하면요. 횡격막을 폐도 립케이지도 확 닫히고 횡격막도 올라가요. 호흡이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한 프레이즈 가기 힘드십니다. 네, 서포트를 반드시 하시되 안으로 많은 서포트 마시고 바깥으로 미시는 거. 그 대신 자세는요. 그대로 유지하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미시는 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무조건 자세는 오픈.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바깥으로 밀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합창은요. 합창은 네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소프라노 같은 경우엔 제일 높은 파트잖아요. 여자 중에서도 제일 높은 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 알토, 테너, 베이스. 알토는 여자 중에서 낮은 파트고, 테너는 남자 중에서 높은 파트고, 베이스는 낮은 파트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자, 그럼 소리의 바뀜이라는 거, 트랜지션 파사지오라고 해요. 파사지오가 아니라 파사지오예요. 파사죠. 예,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요, 흉성이 있고, 혼합, 믹스드 보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성이 있고, 아주 높은 음을 whistle register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 보컬 코드가 이제 성대가 있는 쪽이죠. 여기가 후두예요. 여기가 후두. 성대는 이렇게 닫혀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이 안에 막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 사이에 공기가 나오면서 소리를 내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얘가 열려 있어요. 근데 숨을 쉴 때 이렇게 소리 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아직 긴장돼서 그래요. 여기가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목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칸타타를 하시잖아요. 칸타타를 하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대는 몇 시부터 깨일까요? 저희가 몸이 깨고 나서 언제부터 깨질까요? 1시간 정도면 정말 감사하죠.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침만 되면 다 잠기고 막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 찬양을 들으시는 그 날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맨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따뜻한 물을 드세요. 자, 따뜻한 물의 기준이 뭐냐면 물을 드셨을 때 입술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
입술에 닿는데 뜨거우면 그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성대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따뜻할 정도로만 해서 한 잔을 드세요. 그거는 이제 성대로 물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커피 한 잔을 딱 마셨어요. 커피 한 잔. 자, 커피 한 잔에 그 카페인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 2잔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몸에 물 2잔이 없네? 그러면 어디서 가져갈까요? 성대에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70%, 80%가 물 성분이에요, 성대는. 물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가 물을 충분하게 수분 섭취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에 성대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하실 일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딱 드세요. 그 다음에 소리를 뭐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냥 뭐 어떤 말씀을 그냥 내뱉으셔도,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목을 깨우세요. 목을 깨우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껌을 씹으세요. 이 방법은 조수미 씨가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왜 껌을 씹을까요? 여기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너무 꽉꽉 물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풀으세요. 살살살 껌을 이렇게 씹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침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서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자꾸 풀어주세요. 그래서 성대도 깨고 폐도 깨고 근육도 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찬양이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면은 다 되면 좋죠. 근데 정성 들인 찬양을 부르시고 싶으시면 아침부터 컨디션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소리의 바뀜, 이거는 제가 스킵할게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자, 소리의 바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요. 흉성이에요. 자,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손을 대시고요. 여기 울리죠? 가슴을 올려서 흉성입니다. 가슴을 올려서, 해보세요. 좀 덜 올리죠? 조금 덜 올리죠? 예. 왜 그러냐면, 소리가 이제 믹스드 보이스, 그러니까 가슴, 흉성하고 헤드 보이스 두 성이 약간 섞여서 그래요. 이게 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이거는 헤드 보이스예요. 이거는 머리를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소리가 나는 자리가요. 이렇게 낮은 음을 할 때는 가슴을 울리고 점점점 이렇게 갔다가 아주 높은 음을 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음 올라가실 때 중저음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내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마치 내가 나의 살던 곳 하고 이게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나야 되는데 나의 살던 곳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나면 안 된다. 얘가 소리가 위로 가고 밑으로 갈 수 있도록 얼라우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를 어디에 껴서 막 이렇게 붙이실 필요 없으시다고요. 이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네. 폐활량이 작은 것 같아요. 네네네. 숨이 차다. 네네. 그래서 한 프레이즈를 노래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네. 잘리게 된다. 네. 근데 그 폐활량이 작아서 폐활량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서포트가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서포트를 못하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고 얘가 수축이 되면서 폐에서 공기를 다 빼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트를 충분히 해주시면 더 늘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어떤 뭐 이렇게 정말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합창단은 한 프레이즈 여기 끝나고 숨을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폐활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남들만큼 이렇게 길게 숨을 이렇게 계속 하지 못하면 중간에 쉬셔도 되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대신 서포트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실 때. 네. 네. 베이스 역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로 흉성으로만 그렇죠. 믹스를 하셔도 예.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흉성이라는 게 사실은 말할 때 저희가 흉성을 써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만 공간을 줌으로써 깊이를 주면 흉성이 더 이상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울림을 줘야 되죠. 울림이 중요해요. 예. 베이스로 하는 사람은 두성은 그럼 거의 안 나나요? 그게요.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음이 편하고 높은 음이 커요. 엘토 같은 경우엔 낮은 음이 편하고 낮은 음이 커요. 예. 두성이 안 나진 않지만 두성이 그렇게 그닥 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은 바리톤이다 베이스 쪽으로 가시는 거죠. 개인 차람. 그렇죠. 네. 음역대가 바뀔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원경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는 말을 듣고 참 뭐라 그럴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거의 의미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 그래서 발성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악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